전미 18강 칠살격이나 무력하여 쟁관의 파격이므로 재성을 용하는 명입니다. 축중 개수가 투의 칠살격이나 본기 무군하여 무력하며 개수가 간신히 그 축토에 근을 두고는 있지만은 너무 약하죠. 무력합니다. 목국토도 당하고 무력하여 천간엔 비겁인 화가 중중하여 무력한 칠살로는 억제가 불능이므로 자좌 축중 신금의 생조를 받아 재생관을 해야 하니 축중 여기 축토에 앉아 있는 신금 재성의 영을 생을 받아서 칠살을 생해야 되죠. 이거를 이제 재생살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금이 희신이고 수를 용신합니다. 금이 희신이고 수를 용신합니다. 관이 무력하니 관직으로는 출세가 불가하며 비겁에 의해 쟁관되는 형상이므로 칠살이 있는데 이것 내 관인데 내 관이고 용신인데 이것들을 화가 비겁이 많아서 쟁관하는 형상이므로 형제, 친구, 인덕이 불길합니다. 그러나 월간에 용신이 있고 월지에 희신이 들어있으니까 부모덕은 길합니다. 정화가 비록 겨울 추걸에 생하였으나 화 비겁이 중중하고 개수는 탁기를 만나 무력하므로 퇴기를 만나 무력하다 이거죠. 개수는 퇴기, 요 축중에는 그 다음에는 인묘진으로 가니까 개수가 설기되니까 무력하다 이겁니다. 비겁을 제극할 수 없으며 정계충을 당하니 신왕에도 관사를 용신으로 쓰기에는 부족합니다. 정계충, 그죠? 수국화 하는데 여기 정계충을 당하고 또 수국화 하는데도 화가 너무 강하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관살이 무력해서 용신으로 쓰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재성인 축중의 신금으로 칠살을 돕는 용신을 삼아야 합니다. 신금은 축토에 암장되어 있고 겁재를 설기하여 생토하니 식상인 토는 용신을 보조하는 희신이 됩니다. 그래서 토도 화를 설기해서 금을 생하고 또 용신을 생하니까 희신이 된다 이거죠. 불미한 것은 월지 편인인 묘목이 겁재를 생하고 축토 식신을 급하여 겁탈하는 것이 병통이 됩니다. 일지에서 목 편인이 있는데 목토로 토를 극하니까 이것이 좀 불미하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처궁에서는 좀 처덕이 좀 불길한 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비겁이 많으면 당연히 재성을 극하기 때문에 처와의 관계가 좋을 수는 없다 이거죠. 더군다나 일지에 편인이 앉아 있고 또 기신이고 하니까는 처덕이 그렇게 처와의 관계가 좋지는 않습니다. 다만 축중에 있는 신금은 금생수라니까 이것은 부친의 힘이 더 크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므로 초년 임자 신의 운에는 이때는 용신인 개수가 힘을 받으니까 세력을 얻으니까 상당히 길에서 기신인 사오화를 극하여 조상의 음동으로 넉넉하였고 경대운에는 금생수 하니까 나쁘진 않은데 오대운에는 술대운에는 오술합해서 기신이 세력을 얻으니 형상파묘를 당하였습니다. 형상파묘라는 것은 혼상을 당하고 이렇다고 하죠. 형상파묘를 당하였습니다. 유운에는 기토는 토국수를 하니까 좀 상당히 힘든 운이죠. 관직을 얻기에는 불가하고 관직이 있다면 좌천을 당한다든지 강등된다든지 이러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유운에 들면은 유운은 사유축 금국을 회합하고 묘목을 충고한다 이거죠. 묘유충을 해서 이 귀신을 보내버리고 사유축을 해서
상당히 금국을 회합하니까 길신이 되어서 길신이 금생수를 하니까 10여 년 만에 재물을 일으켰습니다. 이로 미루어보건대 기신을 충하고 희신을 회합하는 것은 발복이 적지 아니하고 원국의 희신을 충하거나 원국의 기신이 회합하는 것은 재앙이 가볍지 않으니 충합의 이치를 어찌 소홀히 하겠는가 하는 말입니다. 총평을 보면은 강약은 태왕하다 이거죠. 태왕이 점수를 한번 보면은 1점, 2점, 3점, 4점, 5점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정화가 본기로 화, 사오, 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왕한 편입니다. 격국은 식신격이다 이거죠. 월지 여기 이 총평에서는 그냥 월지를 그냥 격으로 보는데 몇 번 얘기했듯이 월지가 토 잡기격일 때는 천간 투출을 용신으로 합니다. 그런 없을 때는 월지 격으로도 보긴 하지만 월지 그래서 이건 칠살격으로 본다 이겁니다. 원래는 용신을 칠살하면 지지에서 투국수를 하니까 파격인 그 좋지 않은데 용신을 파격하니까 축토는 습토라서 수를 장애하지 않으니까 그래도 무난하고 축 중에 금이 있어서 금생수로 살아나니까 이 축토까지도 희신으로 보게 됩니다. 용신은 금이고 희신은 토다 이거죠. 희신은 토인데 습토라 이거요. 물론 여기 안에 있는 이렇게 천간에 이게 개수가 좀 무력하긴 해도 좌좌에서 근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거 용신을 삼을 수 있습니다. 무력하니까 용신이 무력하다 이거죠. 더군다나 관살이 부족하니까 관직으로는 출세하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것도 그때 사유축운에 돈을 버는 재물을 10만여의 재물을 이루었다 보니까 상업의 명으로 나간 것 같습니다. 정화일주가 신왕한데 계수 7살이 투철하였습니다. 그러나 7살이 약하니 식상인 축토로 강한 화기를 설하여 축중 신금을 생하니 식신생제격을 이룹니다. 따라서 그렇죠. 이 화생토 해가지고 금을 생하니까 토 식신생제격이 더 유력하다 이거죠. 따라서 계대운의 사유축 삼합을 이루어 재물을 얻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합형충파에 확실한 분석을 한번 해놓은데 천간의 생극합파보다 몇 배나 복잡한 것이 지지의 회합과 형충파이며 사주 감정의 실력 차이는 지지의 작용에 대한 이해에 좌우되는 것입니다. 천간은 물론 쉽죠. 그러나 얼굴이기 때문에 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축토가 천간에 올라왔는데 이 7살인데 원래는 7살이 강하고 일간이 약하면 7살을 굉장히 두려워하는데 이거는 상당히 비겁이 일간이 강하다 보니까 7살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7살이 무력해서 7살을 도와야 재성으로 살을 도와야 되는 처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7살이 무력하게 되는 것은 비겁, 좌우의 비겁에 의해서 7살이 무력하게 되는데 이 관살은 남자에게는 자식이기도 하고 또 관직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이 무력하게 되니까 무엇 때문에 비겁에 의해서 무력해지니까 형제덕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주변에 인덕은 없다라는 것이 되겠죠. 지지의 육충이란 자오, 묘유, 인신, 사해, 진술, 충미입니다. 지지의 육합은 자축, 인해, 묘술, 진유, 사신, 오미입니다. 또 삼합은 신자진, 인호술, 해묘미, 사유축입니다. 삼회방은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입니다. 육해는 상천살이며 잠이 축오, 인사, 묘진, 신의 유술입니다. 지지의 삼합국은 좌우묘유의 사정이 위주이므로 반드시 삼지가 모두 있어야 완전한 국을 이룹니다. 두 개일 경우는 좌우묘유의 사정이 개입되면 반합국을 이룹니다. 그러나 인술, 신진, 해미, 사축 등 사정이 없으면 반합국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때는 천간을 살펴봐야 합니다.
인술이 있고 천간에 병이나 정이 있으면 반합국 정도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 신진이 있고 임계가 있는 것, 신진이 있고 임계가 있는 것, 사축이 있고 경신이 있는 것, 이거 천간에 이걸 천간 유인력이라고 하죠. 또 지지에 인술이 있는데 지지 오화는 없고 사가 있는 것, 그죠? 또 신진이 있는데 자는 없고 해가 있는 것, 이런 것들도 삼합의 영향력, 반합국과 동등한 영향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계 박재환님이나 또 아니면 자강이성형님 같은 그 고수들은 삼합을 사정이 빠진 삼합도 인정합니다. 방합은 인정 안 하지만 삼합도 반합도 인정을 합니다. 천간에 없어도 인정을 하죠. 방합은 둘만 있으면 준합이라고 하는데 일지합을 볼 때는 가능하지만 합으로는 인정치 않습니다. 방합 중에서 두 개만 있으면 준합이라고 하고 삼합 중에서 두 개만 있으면 반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지의 관계는 매우 복잡해서 회합, 형충파이가 뒤엉켜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예컨대 충도 있고 합도 있는 것, 또 합이 있고 형이 있는 것, 충이 있고 형이 있는 것 등 매우 복잡합니다. 지지의 육회합 3회방에 관하여 육합의 경우 희신 용신에 해당하는 지지가 육합이 되면 삼합을 기람을 감합니다. 만약에 용신이 희영신에 해당하는 것들이 육합이 되면 기람을 감한다 이거죠. 또 반면에 흉신과 기신인 지지가 육합이 되면 흉을 감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묘가 희신이나 용신일 때 술이 있어서 묘술 하게 되면 복을 감하고 묘가 기신이나 흉신일 때는 술과 합하여 흉함이 감소됩니다. 천간에서는 간합이 만약에 용신이 간합이면 기반이 되었다고 해서 불길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또한 육합은 형충을 해소시킵니다. 묘가 희신일 때 유가 있으면 묘유충이 되는데 이때 진이 있어서 진유와 합하면 묘유충이 되질 않습니다. 삼합국은 하나의 오행으로 변하는 것인 바 합한 오행이 사주에서 희신이 되면 기라고 기신에 해당되면 흉하다고 판단합니다. 가령 사주의 수가 희신일 때 지지의 신자진 삼합 수국을 이루면 기라다고 판단합니다. 사주의 화가 기신일 때 지지의 인호술 화국을 이루면 흉하다고 판단합니다. 화국을 이루면 화의 세력이 더욱 강해지니까 흉하다고 판단합니다. 여타의 삼합도 이처럼 유추 해석합니다. 삼합은 이렇게 합해지면은 상당히 기신의 힘이 강해지는데 반해서 육합은 천간에서 간합처럼 이렇게 연해질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근데 희용신이 연해지다라고 정신이 빠져 있으면은 일간을 돕지 못하기 때문에 불길하다고 보는 것이죠. 반면에 희신이 육합을 하게 되면 흉신이 육합을 하게 되면 흉함이 감소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삼회방은 회방하여 성립된 오행이 사주의 희신이면 길하다고 판단하고 기신이면 흉하다고 판단합니다. 가령 사주에서 목이 희신이라면 지지의 임묘진 목방이 되면 길하고 사주의 금이 기신일 경우 지지가 신유술 금방이 되면 흉합니다. 삼합국이 완전히 갖추어지면 그 영향은 무척 큽니다. 반합, 인호, 오술, 해묘 이런 것들이 되면은 그 영향은 완전한 삼합국의 절반 정도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때는 그 삼합처럼 이렇게 하나의 오행으로 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각각의 오행의 특성은 남아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인오가 합을 하면 인목도 살아있고 오화도 살아있다 이거죠. 그러나 인오술이 되면은 인목과 술토는 사라져버리고 오화만 화의 성분만 남아있기 때문에 인과 술은 사라져버린다고 보는 것입니다. 좌우묘유의 왕신이 개입되지 않은 삼합국 인술, 해미, 신진, 유축
반합국의 절반, 이것은 절반의 절반 정도니까 4분의 1 정도의 영향이 있다 이거죠. 그러나 사주의 천간에 왕신이 투출했을 때, 즉 천간 유인력이 있을 때, 인술에는 병정이 투출, 이런 것들이 됐을 때는 반합국과 같은 영향을 발휘합니다. 3회방이 이룬 오행이 인신사호를 대등하고 있으면 양일간은 일간의 관성일 경우 일률적으로 칠사를 논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가령 예를 들어서 무일인월인데 양일간이니까 무일인월인데 지지에서 임묘지 목방이 있으면 인월은 칠살이니까 칠살로 본다 이거죠. 또 중월 양일간에 좌우묘유로 퇴방을 이루면 양일간에는 이 관성일 때는 정관이 되니까 정관으로 간주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는 월지 묘의 지장과 을이 일간의 정관이기 때문입니다. 음일간은 이와 반대입니다. 예컨대 기일인월이면서 지지의 임묘지 목방을 이루면 정관으로 논하고, 기일 묘월이면서 지지의 임묘지 목방이 있으면 목방 자체를 일률적으로 편관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니까 그 월지에 뭐가 있느냐, 요거에 따라서 이제 그 편관이 되느냐 정관이 되느냐를 살펴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그렇다 치고 3회방은 무조건 세 개의 지지가 완전히 구비되어야만 비로소 회방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방국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삼합국과 다른 구성 조건입니다. 예컨대 임묘진이 모두 있어야 목방을 이룰 수 있는 것이고, 셋 가운데 한 개라도 없으면 목방을 이루지 못합니다. 둘만 있으면 회방으로 방국으로 논하지 않고 다만 그 오행의 기세가 강하다고 판단합니다. 삼합국에서 재성의 지지가 제왕의 지진 빠진 반합을 이룰 경우 두 개의 지지만 있을 때는 가까이 붙어 있어야 반합이 될 수 있고, 중간에 충하는 것이 있으면 삼합이 파괴됩니다. 떨어져 있으면 사이에 있는 지지가 간자, 좌우를 충도하지 않고 형도하지 않고 합도하지 않는 지지일 경우일지라도 역시 거리가 멀어져 있기 때문에 좀 무력하게 된다 이거죠. 그러나 이럴 경우에도 천간의 합한 오행을 대표하는 것이 투출하면 반합의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천간 유인력이 있으면 예를 들어 인호 또는 오술이 떨어져 있으면서 오와 술이 좌우의 지지로부터 형충합이 되지 않을 때 천간의 병정이 투출해 있으면 반합을 이루는 것으로 봅니다. 또한 이렇게 인술이 이렇게 있는데, 사주에 떨어져 있는데 오화가 오면은 인호술 삼합을 이루게 됩니다. 대세운에서 떨어져 있던, 만약에 해미가 이렇게 하나는 연지에 있고 하나는 시지에 있어서 떨어져 있는데도 묘가 오면 해묘미 삼합으로 삼합을 이루게 됩니다. 반합의 경우 좌우묘유의 왕신이 있으면 거리가 멀리 떨어지고 천간의 합신이 투출하지 않아서도 반합을 이룬 것으로 봅니다. 삼합국은 형충이 되면 국을 이루는데 쥐장이 생깁니다. 특히 충은 더욱 심합니다. 특히 충하는 지지가 삼합국의 중간에 끼어 있거나 충하는 지지가 월지일 경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또 삼합국의 제왕이 되는 지지를 바로 옆에서 붙어서 충하면 삼합국의 영향이 현저히 감소합니다. 삼합국의 제왕이 되는 좌우묘유를 옆에서 충을 하게 되면 삼합국의 영향이 상당히 감소됩니다. 특히 충하는 지지가 월지에 있고 삼합국의 제왕이 되는 지지를 바로 옆에 붙어서 충하면 삼합국은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러니까 월지에서 삼합국의 제왕을 파괴하면 삼합국은 완전히 파괴된다 이거죠. 충하는 지지가 삼합국을 이루는 세 지지 사이에 끼어 있지 않고 밖에 있으면 국을 파괴하지 못하고 다만 영향을 감소시키는 데 불과합니다. 형은 상합국의 중간에 끼어 있든 밖에 붙어 있든 떨어져 있건 간에 삼합국을 파괴하지 못하고 다만 영향을 감소시키는 역할만을 합니다. 영향을 얼마나 감소시키는지는 충의 경우처럼 위치와 성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형하는 지지가 간자일 경우는 삼합국에 전혀 손상을 입히지 않습니다. 형은 좀 약하다 이거죠. 떨어져 있을 때는
사막국에 전혀 손상을 입히지 못한다 이거죠. 육합은 육합은 바로 옆에 있어야 육합이 되고 한 개의 육합은 바로 옆에 있어야 육합이 되고 한 개의 지지를 격하고 있으면 합이 될 수 없습니다. 육합은 붙어 있어야 된다 이거죠. 영양을 비교해 보면 삼해방의 영향이 가장 강하고 삼방국의 영향이 가장 강력하고 그 다음에 사막국의 영향이 강하고 육합의 영향은 미약합니다. 그러므로 운이 와서 삼회방을 이루고 방을 이룬 오행이 사주의 기신에 해당하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사막국 역시 그러나 삼해방처럼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삼방국이라는 것은 인묘진이라든지 사음이라든지 이렇게 화 같은 오행의 기운들이 똘똘 뭉친 거기 때문에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기신이 화가 기신인데 사음이 화방을 이루게 되면은 아주 생명이 위험할 정도로 위험하다 이거죠. 지지의 쟁합, 이묘일술의 육합이라든지 사음이 화방이라든지 신자진, 수국 등은 합하는 오행의 세력을 더욱 강화시킨다고 판단합니다. 쟁합이 합이 아니라는 학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쟁합은 합이 아니라고 하는 학설도 있긴 한데 그거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거죠. 천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쟁합이 되면 그것도 일어나요. 또 지지에 인묘진 목방이 있는데 다시 해가 있다면 해는 목의 장생지이며 묘미 반합목국이 겹치게 됩니다. 이럴 경우 일부 학자들은 혼국이라고 하여 방도국도 이루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목의 장생이 하나 더 늘었으므로 목의 영향이 강화되어 방의 세력을 더욱 강화시켜주고 주었다고 판단해야 됩니다. 인묘진 목방이 있고 다시 미가 있으면 미는 묘의 묘고신이므로 혼국이 되어 방과 국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목방의 영향을 강화시켜 줍니다. 또 해묘미 삼합하여 목국을 이루었을 때 인이 있다면 같은 인의 동기를 만났으므로 목국의 영향을 강화시켜 준다고 판단합니다. 인묘진과 해묘미, 근데 묘는 겹치니까 해묘미는 모두 목의 동기생들이고 사유축, 신술은 모두 금의 동창생이며 신자진, 해자축은 모두 수의 친구이며 사오미, 인호술은 모두 화의 가족인 것이니 동창생과 가족은 많이 모일수록 동일한 속성이 강화되는 것과 같습니다. 또 진술축미, 인사신에는 토의 기운이 담겨져 있습니다. 해에는 지장간이 임갑뿐이므로 토의 기운이 없습니다. 이것은 해수를 보면은 임갑무라고 우리가 외우기는 하지만 연해자평에서 보면은 해 중에는 임갑만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해 중에 갑목을 쓸 때는 이렇게 지지해서 일지합을 올 때는 쓰는 경우가 간간히 있는데 저도 이 해수는 그냥 임갑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